학교 미적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dy dx의 최대값이 2분의 3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은 a는 양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미분해? dy dx 각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t에 대한 함수겠네. 그러면 얘는 t로 미분하면 미분 아니고 더하기 아니고 미분 루트 t 미분하면 2 루트 t분의 1이죠. 자, 그리고 t분의 1 미분하면 밑에 제곱분의 미분 아니고 빼기 아니고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분모부터 정리를 합시다. 자, 분모를 정리를 하면요. 일단은 얘를 봅시다. 얘는 1분의 t 분의 2루트 t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인정해. 그럼 얘는 얘랑 아래 거끼리 곱하고 바깥쪽끼리 곱하면 되는 거죠. 2t 루트 t분의 마이너스 1이야. 자, 분모는요. 2t 루트 t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아까처럼 할 수도 있지만 위아래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잖아요. 전체가. 분모 분자 전체에 2t 루트 t를 곱한다 생각해. 2t 루트 t를 곱한다 생각해. 마이너스까지 곱할까요? 그러면 분모는 1이 되어버리는 거지. 자, 그럼 분모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얘만 신경 쓰면 돼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2t 루트 t를 곱한다고? 그러면 그는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2 루트 t랑 2 루트 t분의 1이랑 2 루트 t랑 약분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t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t.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달아주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죠? 자, 전기하시면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at가 나와요. 마이너스 t로 묶으면 3t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a는 양수. 자, 그림을 그리시면요. 0과 3분의 a에서 교점을 갖는 이차함수죠. 그럼 최대값인 순간은 여기 절반 6분의 a일 거 아니에요? 그럼 6분의 a를 실제로 넣었을 때 2분의 3이 되도록 한데 그럼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대입을 여기다 합시다. 똑같은 거지만 여기다 합시다. 자, 6분의 a를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6분의 a 제곱이니까 36분의 a 제곱 더하기 6분의 a 제곱. 자, 얘 약분하면요. 12분의 마이너스 a 제곱이지. 그럼 얘는 12분의 2a 제곱이니까 둘이 더하시면요. 12분의 1 a 제곱이 됩니다. 그게 2분의 3이 되래. 자, 12 곱하시면요. 12 곱하면 6. a 제곱은 18. 그럼 a는 루트 18이니까 3 루트 2. 답은 2번. 별거 없죠? 자, 29번 급수 문제입니다. 자, A에는 등비 수열이고 B에는 등차 수열인데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래요. 그러면 초항도 정수고 등차도 당연히 정수겠죠. 뭐 A에는 정수다 그런 말은 아직 없고요. 자, 근데 그러면 A에는 등차랑 등비랑 초항을 일단 문자를 설정합시다. 초항은 그냥 A라고 하고요. 등비를 그냥 R이라고 하자. B에는요 초항 B라고 하고 그냥 등차를 D라고 하자. 심플하게. 좋아요. 자, 이거를 이제 가족권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A1은 B에는 1부터 9까지 더한 건데 등차 수열이잖아요. 물론 공식 써서 해도 되지만 등차 중앙을 써야지. 등차 중앙을 쓰면 B1부터 B9 중간에 무슨 항이 있어요? B5가 있는 거지. B5. B5가 이 항들의 평균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을 알고 있어. 그럼 항의 개수만 곱하면 되겠지. 항의 개수 몇 개예요? 1에서 9까지 9개. 그러면 A1은 9, B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A1 더하기 A2는요. 자, 마찬가지로 등차 중앙을 쓸 건데 B2부터 B8을 전부 다 더할 건데 그 중앙이 뭐가 있어요? 중앙에 누가 있어? B5가 있는 거지. 왜요? 2랑 8 더하면 10이잖아. 나누면 2, 나누면 5, 2로 나누면 5. 그러면 등차 중앙이 B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 7분의 3 곱하기 B5가 몇 개 있는 거야? 이번엔 2부터 8까지니까 7개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3B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할 건데요. A1이 9 곱하기 B5라며. 그러면 얘를 3B5 대신에 3분의 1 A1이라고 쓰자. 이래도 되는 거죠. 자, 근데 A에는 등비 수열이잖아. 이걸 다시 쓰는 거야. A 더하기 AR은 3분의 1 A. A다 날립시다. 1 더하기 R은 3분의 1. 그럼 R은 얼마야?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2죠. R은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등 B를 찾았습니다. 자, 나머지 A, B, D를 찾으러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리고 하나 보너스로 A1은 9 곱하기 B5다. 자, 이거는 깔고 갑시다. 자, 나조건을 풀 건데요. 자, 나조건은 자, AN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거 그냥 공식 1마 R분의 A죠. 1마 R분의 A인데 A는 아직 모르고 R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1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면요 3분의 5분의 A가 됩니다. 그럼 총 5분의 3A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은 16 빼기 이 자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자식은 따로 좀 계산을 해봅시다. 자, 얘만 따로 계산합시다. 자, 얘는 근데 bn이 등차수열이죠. 일단은 저 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분분수로 바꾸고 싶죠. 부분분수로 바꿉시다. 그러면요, bn 분의 1 빼기 bn 더하기 1 곱하기 bn 더하기 1 빼기 bn 곱하기 2가 있는 거죠. 그죠? 잠시만, 할 때마다 헷갈려. 분의 1인 거지. 그죠? 그래야지 저게 약분이 되겠죠. 맞아? 맞나? 맞지. 자, 그러면요, 얘는 근데 이게 bn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다음 항에서 그 전의 항을 빼면 그냥 d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곱해지는 거는 그냥 d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 그리고 시그마는 그대로 가야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근데 이게 인접한 항이죠. 자, 나열을 해보면 b1 빼기 b2 b2분의 1 빼기 b3 쭉쭉쭉 가겠지. 그럼 얘가 전부 다 소거가 된다고. 누구만 남아? b1분의 1이랑 저기 맨 마지막 항의 뒷부분이 남을 텐데, 얘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빵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뒤엔 등차 수열이니까 뭐 엄청 커지든 엄청 작아지든 그거 분의 1이니까 빵으로 가겠죠.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면 얘 총 남는 게 d분의 2 곱하기 b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b1은 그냥 b라고 봐. 자, 그러면 자, 정리하면은 bd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bd가 정수야. bd가 정수야. 근데 a가 정수인가? 그런 말은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A1이 9 곱하기 B5라고 했잖아요. B에는 전부 다 정수라고. 그럼 9를 곱하면 A1도 당연히 정수겠죠. 당연히 정수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등비수열 AN 정수다 아니다 이런 말 없었지만 A1만큼은 적어도 A1만큼은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일단 계산합시다. 자, 일단은 이거 5를 곱할까요? 5를 곱하자. 그럼 3A는 80 빼기 BD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A1이 9BO라며. 그럼 이거 넣읍시다. 그러면 27BO가 되는 거죠. 27BO.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B5를 이제 뭐 B 더하기 4D라고 해놓고 뭐 BD를 양변 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이거는 내가 푸는 방정식은 애초부터 못 푸는 방정식이야.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선생님? 잘 보세요. 자, 우리 모르는 거 최초에 문자 설정할 때 문자 몇 개로 뒀어요? 하나, 둘, 셋, 넷. 문자 4개. 모르는 거 4개였죠? 그럼 당연히 이걸 풀려면 최소한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선 최소한 식이 4개 등장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식이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죠. 선생님 2개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 등으로 연결된 한 덩어리잖아. 자, 식이 3개죠. 모르는 거 4개인데 식이 3개야. 일반적으로 못 푼다고. 애초에 못 푸는 건데 여기를 갖다가 뭐 전개를 하고 뭐 BD를 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조건이 부족하잖아. 그걸 누가 낑겨서 푸는 거야? 정수 조건 있잖아. 애초부터 못 푸는 식인데, 애초부터 못 푸는 방정식인데 정수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나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수 조건은 어떻게 결정해요? 어차피 못 푸는 방정식이면 그냥 이쁘게만 만든 다음에 얘가 정수가 되는 조건을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다시 그냥 이쁘게만 만들어. 그런 다음에 얘를 더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전개하는 게 의미 없어. 여기서 더 전개하는 게 의미 없어 전혀. 그냥 이쁘게만 만든 다음에 얘가 어떻게 정수가 돼야 될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근데 여기 말하면서 봤는데 여기 5를 곱해야 되죠. 자, 일단 얘 정수예요. B5가 정수입니다. 그러면요 27BO는요 일단 부호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27의 배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27이거나 54거나 81이거나 등등등등등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B5 또한 정수니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값 왼쪽이 정수죠. 오른쪽도 정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상한 분수가 있어. 분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 정수인데. 그러면 BD가 10을 약분시켜야 됩니다. 그 숫자로 분수로 살아있으면 안 돼. 저게 약분이 돼야 된다고. 자, 그럼 B 곱하기 D의 후보를 생각을 할게요. B 곱하기 D의 후보를 생각하자. 그러면요 1, 2, 5, 10 괜찮은 거죠. 사실상 10의 약수가 되는 거지. 약분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플러스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정수라고 했지. 정수는 뭐 마이너스도 있잖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 2, 마 5, 마 10 다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좌변이 27배수인 걸 따져야 됩니다. 자,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에 BD가 1이라면 80 빼기 10을 한다는 거죠. BD 1이니까. 그럼 70이지. 27배수예요? 당연히 아니죠. 1일 때는요. 80 빼기 5를 한다는 건데 75잖아. 27배수? 아니죠. 5일 때는 80 빼기 2를 한다는 건데 78 아니 안 되고 10일 때도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일 때는요.
80 더하기 10이죠. 얘도 나가리. 마이너스 1 때는 80 더하기 5잖아. 얘도 나가리.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부호만 바꾸는 거겠지. 얘는 82도 나가리. 자, 그럼 11 때는요. 80 더하기 1이 됩니다. 81은 27의 배수죠. 아, 그럼 마이너스 10이 당첨이네. 자, 그럼 마이너스 10이 당첨이야. 그럼 이걸로 갖고 문제를 풉시다. 자, BD는요. 마이너스 10이고요. 27 곱하기 B5가 81이에요. 그 말은 B5가 3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로 갖다가 BD를 결정을 시킬게요. 자, B5가 3이래. B5는 뭐야? 근데 BN이 등차 수열이 있잖아. 그러면 B 더하기 4D가 3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또 자연수 정수 조건을 또 쓰는 거야. 자, BD가 마이너스 12에 곱해서 마이너스 10. 그러면 뭐 2, 5, 5, 2, 1, 10, 11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물론 부호가 하나 다릅니다. 자, 그런데 자, 왠지 10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0은 너무 크고 5, 2 이런 거 생각해봐. 5, 2 그러면 하나는 5고 하나는 8인데 5 쪽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 3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5랑 2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5고 D는 2야. B는 마이너스 5고 B는 마이너스 5, D는 2. A는 뭐야? A는 B5에다가 9를 곱한 거죠. B5가 뭐였어요? B5가 3이었잖아. A1은 27.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해봅시다. 자, 다 구했어요. 끝. 자, 뭘 구하라고? A3 더하기 B10. A3은 A1 곱하기 공비를 두 번 곱한 거죠.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그걸 두 번 곱하면 9분의 4. 약분하면요. A3은 12가 됩니다. B10은요. B 더하기 9D를 하는 거죠. B는 마이너스 5고요. 9D는 18이니까 얘는 13이 됩니다. 둘이 넣으면 25가 정답이네요. 28번 계산 많아요. 그리고 조금 발상적이고요. 그리고 좀 마무리도 좀 약간 사설틱하죠. 그럼 나쁜 문제냐? 아니요, 좋은 문제예요. 왜? 수능에서도 등비급수 추론 문제를 계산이 어렵게 내고 발상이 어렵게 내고 사설틱하게 내. 수능에서도 당연히 우리도 준비할 때, 평상시 준비할 때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등비급수 추론이라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사실 해야 돼. 자, 아무튼 28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 다음은 29번입니다. 자, 29번은 별거 없는데요. 이 gx라는 함수가 조금 중요해요. 자, 이거 언제 나왔어요? 작년 교육청 신모 15번에 출제됐죠. 이 내용이. gx는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랑 29번이랑 무관하게 gx가 도대체 어떤 함수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29번 문제 풀이는 아니고, 자, 만약에 f'x가 뭐 아무거나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쳐. 자, 그죠? 그럼 fx의 그림은 어떻게 돼요? fx의 그림은, 자, 도함수가 빵이 되는 순간을 잘라. 내려갔다가 색깔이 다 다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죠? 그런데 동일한 f'x를 뒤집어 절대값을 씌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뒤집힌다고. 근데 각각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당연히 그냥 단순히 뒤집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냐? 자, 올라가기만 해. 올라가 아, 좀 간이 부족한데 올라가. 알아서 봐주세요. 알아서 올라가. 이런 모습이 된다고. 더 안 그릴게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 구간의 곡선이랑 이 구간의 곡선은 도함수가 일치하죠. 도함수가 부호만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그냥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이랑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은 모양은 똑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뒤집어 놓은 것 뿐이야.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구간 볼까요? 이 구간 내려가죠. 도함수가 음수니까. 근데 뒤집었지만 값은 일치해. 그냥 부호만 바꾼 거야. 그러면 동일한 모습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랑 얘가 모습은 일치하는데 그냥 방향만 다른 거야.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그죠? 이런 관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f'x 얘의 그래프를 그냥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고, 물론 이 문제 풀 때는 강력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뭐 G'이 어쩌고 저쩌고니까 이게 절대값을 벗기고 싶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미분을 합시다. 미분하면요, 미분 아니고 더하기 아니고 미분. 그러면 x-3 2x가 되겠지. x-3이 아니라 x-1. 그죠?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1에서만 부호가 변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1에서 부호로 변해. 1에서
내려갔다 올라가. 1에서 극소고 2를 가져. 2가 근이야. 이런 그림이죠. 음의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빵으로 갈 거예요. 이런 모습이 개형이죠. 자, 좀 이쁘게 그릴까? 이쁘게. 그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에요. 이게 fx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요. gx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자, gx의 모습은 물론 우리 문제에서 그림은 필요 없지만 gx의 모습은 잘 보세요. 이 구간 내려가잖아. gx는 올라간다고. 근데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얘는 내려가, 얘는 올라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게 gx예요. 그리고 여기 좌표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g빵이 빵이잖아. g빵이 빵이니까 어디 순간 빵이 있어서 이렇게 x축을 갖는, 이게 gx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문제에서는 그릴 필요 없지만 이거를 보자마자 둘의 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아, gx는 fx의 그래프의 조각조각은 똑같은 걸 가져가는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야. 이런 관계인 거 중요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죠. 우리 문제에선 그래프도 사실 필요 없었어. 자, 일단 오른쪽에 살짝만 그릴게요. 2, 1. 아, 그러면 일단 도함수가 1 기준으로 음량이 바뀌니까 얘를 적분할 때도 1 기준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gx를 표현을 할 건데 1 기준으로 다르게 표현을 해봅시다. gx를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1보다 항상 작아, 그 말은 0에서 1까지를 0에서 1보다 작은 순간을 보는 거죠. 그죠? 0에서 1보다 작은 순간을 봐. 뭐 1이 0보다 작아도 상관없어. 그때는 어찌됐든 간에 도함수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와야 된다고, 절대값을 벗을 때. 그러면 0에서 x까지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dx.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를 하나 뱉고, 자, 이거 계산하시면요, 이거 그냥 fx 빼기 f0이 되는 거죠. 전체 마이너스에. 그죠?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계산해 주시면요, f0 빼기 fx가 됩니다. 구간이 언제요? x가 1보다 작다면. 자, f0은 얼마예요? f0은 그냥 마이너스 2죠. 아,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x가 1보다 작은 순간에 gx는. 자, 그러면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을 봅시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은요, 이 절대값을 벗길 건데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예를 들어서 0에서 뭐 3까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0에서 3까지 절대값을 벗길 건데 이 절대값을 또 1로 또 나눠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게 0에서 x까지 정뿐인데 이 x가 1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자체를 적분할 때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벗겨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0에서 1까지 f 프라임 x, 아, 여기 t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t입니다. t 에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런 다음에 0에서 1에서 x까지 f 프라임 t dt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0에서 x까지 절대값 f 프라임 t dt를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얘를 구간을 잘라. 0에서 1까지 절대값 f 프라임 t dt. 애초에 x가 1보다 크니까 더하기 1부터 x까지 절대값 f 프라임 t dt라고 보겠다고. 근데 이 구간에선 도함수가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와. 이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뱉고 튀어나와.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 얘는요, 뭐 정적분의 기본, 뭐 근본 정리인가 어쩌고, 뭐 그거 쓰면 되죠. 그냥 뭐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 자, fx 빼기 f1이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생각하기 전에는 f1 빼기 f0이죠.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오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죠? 그럼 총 fx 빼기 2f1 더하기 f0이 됩니다. f0은 마이너스 2였어요. f0은 마이너스 2고요. f1은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치,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가 되는 거죠. 출제자가 약간 노린 것 같은데 2가 되는 거죠, 이거. 자, 네, GS가 그냥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요, 그냥 뭐 하라고? 0에서 3까지 적분을 하래요. 그럼 이것도 적분할 때 구간을 나눠야겠죠. 그러면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fx 빼기 2 dx 더하기 1에서 3까지 얘를 써야겠죠. fx 더하기 2 마이너스 2 dx. 자, 이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뭐 나머지는 그냥 상수 적분이라 뭐 어려운 게 없고요. 자, fx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fx의 부정 적분을 찾아야 됩니다.
얘 부정적분에다 함수 숫자를 넣고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부정적분을 어떻게 찾느냐는 건데, 뭐 이것도 그냥 뭐 치환적분 아니고 부분적분 하면 되겠죠. 부분적분 하면 되는데 이 정도는 좀 쉽게 보이지 않을까요? 얘 적분하면 x-3 2x가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이게 미분할 때 너 미분하면 없어지잖아. 그럼 2의 x가 남는다고. 2의 x가 남고 얘를 그대로 쓰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미분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미분 아니고 더하기 아니고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미분할 때 2x가 공짜로 하나씩 생긴다고. 그죠? 그럼 미분을 했을 때 x-2가 나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하면 2의 x가 공짜로 생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2의 x를 하나 까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려우면 그냥 적분합시다. 자, 그냥 적분합시다. 뻘짓하지 말고. 자, 이거 적분을 해야 돼요. 그 적, 미적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적 빼기 미분 적분,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적분하면 그냥 2x가 됩니다. 그러면 x-3 2x가 되는 거지. 적분상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정적분이라서. 정적분은 어차피 적분해서 적분상수가 생겨도 소거가 되잖아. 그래서 적분상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상수적분부터 처리할까? 상수적분하면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2 적분하면 마이너스 2 하나 나오고요. 자, 1에서 3까지 2 적분하면 4, 2가 나옵니다. 4, 2가 나옵니다. 그리고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2 적분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그러면 4, 2랑 마이너스 4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리고 자, 이제 함수를 적분합시다. 자,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fx 적분인데 fx의 부정적분이 얘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라지 fx인 거지. 자, 근데 구간을 뒤집자.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1에서 0까지 fx dx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라지 f에다가 0 넣고 1 넣고 빼면 되는 거죠. 0 넣으면요. 자, 0 넣으면 몇 나와?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1 넣으면요. 1 넣으면 빼기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2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지 fx에다가 3 넣고 1 넣고 3 넣고 빼기 1 하면 되는 건데, 3 넣으면 빵 되고요. 1 넣으면요. 마이너스 하나 깔고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2가 돼요. 그럼 얼마야? 총 얘랑 얘 다 더하면 8, 2 빼기 7인가요? 자, 또 실수했죠. 자, 여기 아까 상수 적분할 때 얘랑 얘 적분하고 마이너스 2까지 적분 안 했잖아. 마이너스 2 적분하면 마이너스 4가 하나 더 붙어서 이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총 8, 2 빼기 계산 어디서 또 실수했지? 잠시만. 맞게 한 것 같은데? 잠시만. 자, 상수만 적분하면요. 상수만 적분하면 마이너스 2고, 여기 상수만 적분하면 4, 2 빼기 4잖아. 아, 그럼 4, 2 빼기 6이네. 어허, 이런 실수를 하다니. 4, 2 빼기 6이고요. 자, 나머지 얘랑 얘 다 계산해 주시면요. 8, 2 빼기 9가 됩니다. 자, 여기서 A 빼기 B는 A가 되고 B가 얘니까 A 빼기 2는 8 더하기 9, 17. 자, 적분 계산. 여러분들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뭐 수험생 아니니까 실수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29번을 풀었는데, 29번은 뭐 적분 계산도 중요하지만 이 함수가 gx가 도대체 어떤 함수인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 우리 문제에선 뭐 gx의 뭐 그래프의 성질이나 이런 걸 묻진 않았지만. 자, 이제 30번 풀겠습니다. 대문항 30번이에요. 자, fx가 주어져 있대요. 그리고 자연수 k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3차함수 k인 3차함수 gx가 있대. 자, 가조건과 나조건이 있대요. 자, 일단 가나조건을 풉시다. 일단 가조건을 먼저 풀까요? 가조건을 먼저 풀면 이 극한이 1이래요. 자, 근데 사인의 친구가 누구야? 사인의 친구가 x잖아요. 그럼 위아래다 x를 나눠준다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의 친구가 x니까 x분의 사인 x 분의 x분의 g 2x-1, 이 극한값이 1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 리미트를 분배한다고 생각을 하면 얘 극한값이 1이죠. 그러면 얘 극한값도 1로 수렴해야겠지.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 2x-1, 이 극한값이 1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모 빵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빵으로 가야겠지. 그러면 빵 넣으면 g 빵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로피탈 정리? 분모가 1차면 미분계수 정리지. 로피탈 정리는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분모가 1차면 미분계수 정리를 쓰는 거야. 아, 물론 로피탈 정리라고 생각해도 돼. 하지만 분모가 1차인데 굳이? 분모가 1차면 그냥 미분계수 정리 쓰는 게 편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함수를 하나의 함수, 새로운 함수 hx라고 생각해. 당연히 hx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x분의 hx인데
h 빵이 빵이잖아. 그럼 빼기 h 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도 빼기 빵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 이 극한값은 h 프라임 빵이 됩니다. 근데 h 프라임 빵이 1이죠. 자, h 프라임 빵은 뭐예요? 얘 미분해서 1 넣은 거지. 얘 미분하시면요. g 프라임 2x 빼기 1 곱하기 2x에다가 빵 넣은 거. 그러면 g 프라임 0 곱하기 1 이게 1이어야 돼. 그러면 g 프라임 0이 1이어야 돼. g 프라임 0이 1이다. 일단 가조건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뭐 gx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참수라서 조건을 좀 더 뽑아서 써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조건을 봅시다. 자, 쓸데없는 거 지우고. 자, 이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에 뭐 실근의 개수가 5개래요. 이 원소가 5개니까. 그리고 원소 중 가장 큰 값은 양수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양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0이나 음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양수만 없으면 돼. 근데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아예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fx의 그래프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ln x제곱이잖아요. ln x제곱을 미분하시면요, 뭐 x제곱분의 1 곱하기 2x가 돼서요 x분의 2가 됩니다. 그럼 x가 양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증가하기만 하는 그래프야. 그죠? 그냥 양수인 구간만 일단 생각하기로 했어요. 양수인 구간에서 증가만 해. 그리고 1 넣었을 때 빵이죠. 1 넣었을 때 빵이고 증가만 하는 그런 그래프야. 당연히 0으로 가면 뭔가 좀 발산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지. 그죠? 자, x가 0으로 가면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ln x제곱은 여전히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양의 무한대일 이유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게 기함수잖아요. 얘만 봤을 때.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지 않겠어요?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완전히 대칭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하필이면 0일 때 0이다. 이게 y는 fx의 그래프예요.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gx랑 fx의 실근, 이 방정식의 실근을 물어본 거죠. 이 방정식의 실근이 5개가 있고 그 중에 양수근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 방정식을 일단 풀어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일단 눈에 바로 보이는 건 뭐예요? gx가 x랑 똑같으면 이거 무조건 맞겠죠. 무조건 gx랑 x랑 똑같은 순간이 온다면 반드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죠. 이거는 f가 뭔지에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f가 뭐든 똑같은 값을 넣었어. 그럼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자,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자, 근데 fx가 하필이면 기함수잖아요. 우함수, 기함수가 아니고. 하필이면 우함수잖아요. 그러면 gx가 이 자식이 마이너스 x가 되는 순간에도 이 값이 성립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 값 자체가 0일 때는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0일 때는 이게 원소가 3개라서. 근데 그 값이 0만 아니라면 이 f가 우함수잖아요. 그러면 gx가 마이너스 x가 되는 순간이 있으면 이 방정식에 실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더, gx가 마이너스 x가 되는 순간, 이 순간도 당연히 이 방정식에 실근이 됩니다. 그죠? 물론 이 값 자체가 빵인 경우는, 빵일 때는 원소가 3개라서 그거는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나? 빵일 때 빼고, 빵일 때는 따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 양수 공간만 보시면요, 이게 1대1 대응이야. 뭐 그래서 x가 x랑 똑같아야 돼요. 음수 공간도 마찬가지야. gx가 똑같은 값을 넣어야지 똑같은 값이 출력된다고. 각각만 따졌을 때. 그럼 다른 값을 넣었을 때 똑같아지려면 이게 기함수니까 이게 원점에 대해 y축에 대해 대칭인 값 반대 부호를 넣었을 때 같아지고, 그거 말고는 답이 없겠네. 그거 말고는 케이스가 없어. 이게 그래프가 뭐 왼쪽이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케이스가 되게 여러 개 나올 텐데, 지금은 딱 정확하게 좌우 대칭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예 x랑 같거나 마이너스 x일 때 말고는 없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얘 그래프도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니다. 필요하다. 자, 그리고 k가 0, 이 전체 값을 그냥 k라고 한다면 이 k가 0이 되는 순간, 이 값 자체가 0이 되는 순간이 궁금해요. 왜? 0일 때는 값이 3개가 걸리잖아. 자, 그럼 x값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까? x가 1일 때는요, 이 값이 빵이 됩니다. 이 값 전체가 빵이 돼요. x가 1일 때 g1은 마찬가지로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g1이 자체가 0이어도 빵 나오고 1이어도 빵 나오고 마이너스 1이어도 빵 나오잖아. 이거 괜찮아요. 그럼 x가 0일 때 g빵은요, 1 마일 빵 다 되는데 g빵은 빵인 게 이미 확정이죠.
그럼 뒷방은 빵인 게 이미 확정이야. 얘는 그냥 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뒷방은 빵이에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g의 마이너스 1이 1이던가 마1이던가 0이던가 셋 중 하나죠. 아직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어. 자, 근데 이걸 만족하는 x는 무조건 음수거나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x가 1, 이 동네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왜요? 양수근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좀 더 풀기 쉬운 거는 x랑 마이너스 x에서 어떻게 만났는지가 좀 더 풀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필이면 x랑 만나는 순간에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g0이 0이고 g'0이 1이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gx랑 y는 x가 0,0에서 접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함수값도 같고 미분 계수값도 그때 같죠. 그러면 0,0에서 접한다는 소리지. 자, 그걸 이제 그래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만약에 위쪽에서 접하는 경우로 생각해볼까? 아니, 아래쪽에서 접하는 경우로 생각해봅시다. 자, 이렇게 접해. 그럼 여기가 0,0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실근은 gx랑 x가 만나는 순간이 전부 다 저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뭔진 몰라도 양수근 하나가 꽂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수근마저도 이 방정식에 실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동으로. gx랑 x랑 같으면 무조건 실근이야. 근데 양수근이 있잖아 지금. 아, 그럼 아래쪽에서 접하면 양수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래쪽에서 접하는 건 안 되겠네. 물론 이제 뭐 삼중근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좋긴 하지만 뭐 삼중근은 안 나오겠죠. 뭐 정 안 되면 삼중근도 해보고. 자, 위에서 접하는 경우도 해봅시다.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0,0이고 어딘가에 이 값이 있는데 이 값 뭐 p라고 할까요? 저기 제가 음수근이겠죠. 어떻게 양수근이 돼? 어떻게 양수근이 돼? 음수근이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 꼬챙이를 꽂을 거예요. 자, 어떻게 만날지 몰라. 뭐 이렇게 만난다 쳐. 자, 그럼 여기서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떠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하나 세죠. 여기 하나 있죠. 0,0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무조건 안 되고요. x가 0일 때는 이미 셌죠. x가 0일 땐 이미 고려했어요. 이미 셈.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맥시멈은 되면 한 개죠. 되면 한 개죠. 되면 한 개로 카운트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개수가, 자,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서 x 1일 때는 일단 무조건 안 돼야 되고 얘는 빵일 땐 이미 셌고 마이너스 1일 땐 되면 한 개인데 여기에서 하나 둘 그럼 되면 한 개, 그럼 세 개인데 5개를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x가 여기에서도 근이 여러 개가 떠줘야 될 것 같아. 즉 이렇게 만나. 세 점에서 만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까지 확보한 다음에 이 동네에서 하나를 추가시켜줘서 증원시켜줘서 총 5개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애시당초 1일 때는 안 돼야 되는데요. G1이 그래프상, 예, 1이 0이 여기 있으니까 1이 여기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1,1이 여기쯤 있을 텐데 이게 0 이상부터는 이 3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이 1,1을 지날 수가 없어요. 지날 수가 없어. 0에서 접하는데 1,1을 어떻게 지나. 그래서 얘는 1일 때는요 이미 탈락입니다. 이미 나가리야. 애초에 안 됐는데 애초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x가 0일 때는요 이미 셌어요. 이미 셌으니까 이제 지웁시다. 자, 그러면요 일단 조건이 있어요. 자, gx랑 마이너스 x가 실근이 3개여야 돼요. 0,0까지 포함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증원시켜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g-1이 1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gx는 마이너스 x에서 실근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말이죠. 근데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잘 생각해 봅시다. 자, gx랑 마이너스 x의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두 번째 빨간색 동네에서 실근이 3개가 떠야 돼요. 자,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개를 추가적으로 더 중원시켜 줘야 되는데 당연히 겹치는 걸 추가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겹치는 건 추가한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겹치는데 뭐 추가하고 자시고가 어딨어. 이미 겹치는데 더블 카운팅이잖아. 그건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요 g-1이 1이라면 이미 이 마이너스 1이란 그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빨간색 동네에. 근데 추가하고 자시고가 어딨어요. 셌던 걸 또 세면 안 되는 거잖아. 일치하는 거면. 그러면 얘는 탈락이에요. 결국은 근이 여전히 4개일 겁니다. 하나가 겹치는 거라서. 그럼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g-1이 마이너스 1인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 왜요? 이때도 gx는 x의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이 근은 이 동네에 이미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속해 있는 걸 어떻게 추가시킨 건 새로운 걸 추가시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새로운 근을 추가시키려면 g-1이 빵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 얘 하고 얘, 이걸 통해서 gx를 일단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gx는요, 일단 여기 함수가 y는 x잖아.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고 0에서 접해. 빼 gx 빼기 x는 최고차항 k죠. k x제곱. 자, 글씨를 이쁘게 쓸까요? 글씨 이쁘게 쓰라던데 누가. gx 빼기 x는 k x제곱 x마 p 라고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x를 넘겨. 이게 gx의 식입니다. 일단 g-1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일단 써봅시다. g의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럼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니까 1 더하기 p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죠. 빼기 1, 이게 0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k 1 더하기 p를 넘겨 1 더하기 p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k 곱하기 1 더하기 p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연립할 때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조건이겠죠. 또한 gx랑 마이너스 x의 실근이 이 두 함수의 교점이 3개가 떠야 됩니다. 자, 연립합시다. 는 마이너스 x, 이거 넘겨. 마이너스 x 넘겨. 그러면 kx제곱 x마 p 더하기 2x는 0인데 당연히 이 방정식의 실근 0이 있을 겁니다. 근데 0은 관심이 없고요. 0이 아닌 두 식은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변 그냥 x로 나눴다고 생각해. 그럼 k x마 p, kx죠. kx x마 p 더하기 2는 0의 실근이 2개 존재해야 되고요. 정확하게는 0이 아닌 실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0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 얘랑 겹쳐버린단 말이야. 서로 다른 새 실근이 나와야 돼. 자, 근데 x에다 0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0 더하기 2는 0. 말이 안 되죠. 그럼 애시당초 0은 일단 고려 안 해도 돼요. 애시당초 얘는 0을 실근으로 가질 수가 없는 놈이야. 자, 얘 실근 2개 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쓸까요? 판별식 kx제곱 마이너스 kpx 더하기 2는 0에서 판별식을 씁시다. 판별식 b제곱 k제곱 p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k,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같아도 안 됩니다. 접해도 안 돼요. 무조건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떠야 됩니다. 자, 그리고 k는요, k는 k 자연수였죠. k 자연수니까 양수죠. k 나눕시다. 그럼 kp 제곱이 8보다 커야 돼요. 자, kp 제곱이 8보다 커야 됩니다. 자, 모르는 거 2개죠. 아까 전에 구하는 거 얘를 이용해서 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k를 살릴까 p를 살릴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만약에 k는 1 더하기 p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인정해서 이거를 넣을까로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 말은 k를 소거시킨다는 건데,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너무 강력한 조건이라 k를 소거시키고 싶지가 않아. 자, 다시.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너무 강력한 조건이라서 k를 소거시키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냥 그래서 p를 소거시킬래. 그러니까 p는 무슨 k라고 표현하기로 작정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1 더하기 p는요, 마이너스 k분의 1이죠. p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분의 1이죠. 자, 이거 넣읍시다. 근데 제곱하면 어차피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k 곱하기 1 더하기 k분의 1 제곱인가요? 이게 8보다 커야 된대. 자, 계산을 해야겠죠. 해야겠지. 자, 얘는요, k분의 k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인 거지. 그러면 k제곱분의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이게 8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 앞에 k가 있으니까 이 k가 약분이 되겠죠, 하나. 그럼 8을 넘기면, k를 넘기면 8k가 되겠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 0보다 큰 그런 k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 k 중에 k 값이 최소일 때를 찾아야 된대요. 뭐 여러 개 있나 보지. 여러 개 있는데 하필이면 k 값이 최소인 순간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그럼 k 값이 최소인 순간. 근데 자연수잖아요. 뭐 아까 뭐 28번이랑 결이 비슷한 거야. 자연수 정수잖아. 뭐 열심히 풀 필요가 있나? 대입하는 거지. k가 1일 땐 안 되고, 2일 땐 4, 마십이 안 되고, 그럼 화끈하게 k가 4일 땐 16 빼기 24 안 되고, k가 좀 더 화끈하게 5일 때 25 빼기 30 안 되고, k가 6일 때는 36 빼기 36이라서 빵 되는데 뒤에 1이 있으니까 6일 때 최초로 오케이죠. 뭐 7일 때 8일 때 뭐 알바노 뭐 관심 없어. 뒤에서 될지 말지 관심 없어. k가 6이 최초로 나오고, 그러면 문제에서 만족하는 최소인 순간 k는 6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fx가 그럼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우리 fx가 아니죠. gx가 결정이 된 거야. gx는 뭐예요?
gx는 k x제곱 x마 p분의 더하기 x죠. p는 뭐예요? p는 뭐가 되는 거야? k가 지금 6이잖아. k가 6일 때 p는요?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그러면 p는 마이너스 6분의 7이죠. p는 마이너스 6분의 7 더하기 6분의 7. 이때 원수 중 가장 작은 값을 알파라고 하자. 얘가 알파가 되겠지. 그럼 p는 마이너스 6분의 7이죠.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7입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7입니다. 이때 f 프라임 알파의 제곱을 구하시오. 그럼 다 구한 것 같아요. 이거 지울까? 자, f 프라임 알파는 아까 f 프라임 x는 아까 구했죠. f 프라임 x는 x분의 2였지. 그럼 f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7분의 2니까 마이너스 7분의 12인가요? 이거 제곱하래. 제곱하면 49분의 144죠. 계산하시면요 13, 193. 답은 193이에요. 자, 초반부는 약간 미적분이 약간 들어있고 뒷부분이 거의 약간 다항함수 추론 느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방정식을 푸는 거 꽤 중요했어요. 얘가 기함수 성질임을 이용해서 둘 중 하나가 되는구나. 근데 그때 하필 이 값이 빵이 될 때는 실근이 3개가 떠야 되니까 그때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30번이었습니다. 뒷부분 마무리가 꽤 어려웠어요. 자, 전반부는 별거 없어. 자, 지금 사각형표 문제 대부분이 전반부는 별거 없어. 근데 뒷부분 마무리가 꽤 어려웠습니다. 네, 이런 문제도 근데 잘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번 좀 추가 해설을 할게요. 22번이 제가 잘 몰랐는데 이게 음수가 되는 순간에서 1, 3이 이렇게 만나냐 이거 그림 그리기 힘들어. 1, 3이 이렇게 만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상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를 찾는 게 목표였어요. 돼요? 자, 일단 3일 때는 반드시 불연속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말은 3에서 함수가 바뀐다는 뜻이야. 당연히 이거 fx고 뭐고 나발이고 함수가 바뀌어야 불연속이 될 텐데 함수가 바뀌는 건 언제 바뀌어요? fx랑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교차되는 순간에서 함수가 바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3에서 3 근을 하나 가졌어. 그럼 나머지에선 뭐 근을 p라고 한다면 p에서는 연속이 떠야 된다 이거예요. 3에서는 불연속인데 자, p에서는 연속이 뜬다는 게 뭐야? p에서도 교차가 되잖아.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몰라. 정확히 말하면 관심 없어. 어떻게 그려질지는 관심 없지만 p에서는 연속이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함수가 바뀌었어. 자, 함수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이 떠야 된다. 그 말은 이게 바뀌더라도 그 점에서 교점을 가져야 된다. 함수값이 일치해야 된다는 소리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간에서 3과 p일 때 fx랑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교차해요. 교차한다는 말은 함수가 바뀐다는 거야. 그죠? 범위가 바뀌니까 그에 따라서 함수가 바뀐다는 거야. 그때 3에서는 f3이랑 fx랑 x 더하기 1이 값이 달라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불연속이 뜬다는 얘기고요. p에서는 fx랑 x 더하기 1이 값이 정말 우연히 일치해가지고 연속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 말은 일단 그 전에 교차하려면 이 둘이 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 말은 3에서는 f3은 0일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다 3 넣으면 4잖아.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다르니까. 근데 p에서는 연속이래. 자, 그럼 당연히 fp랑 마이너스 p 더하기 3이랑 똑같겠죠. 그때 하필이면 fx랑 x 더하기 1의 값이 일치해야 되는 거야. 정말 우연히. 그러면 fp는 p 더하기 1이어야 돼.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p 더하기 1은 마이너스 p 더하기 3이니까 이 p는 2인 거야. 그럼 p는 1일 수밖에 없고 x 3일 때는요 무조건 불연속이죠. 무조건. 그죠? p가 1이라면 그때는 정말 우연히 함수가 바뀔지언정 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풀이 어때? 대칭축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저기 있든 관심이 없다고. 애시당초 관심이 없었던 거야. 난 왜?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생각조차 없었어. 나는 함수가 바뀌는 순간에서 연속이 되냐 불연속이 되냐 그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야. 함수를 왜 그래요?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2번 좀 간단 좀 해설하는 해설을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그림에 막 집착을 하는 것 같아. 물론 그림 좋아요. 저도 그림 많이 풉니다. 근데 그림으로 굳이 해석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굳이 그림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림은 그냥 보조적인 도구일 뿐이야. 물론 저 그림 좋아해요. 그죠? 이게 대칭축이 여기 맞는 데는 어쩌고 저쩌고 그거 관심이 없다고. 자, 이렇게 해서 22번도 뭐 간단 추가 해설 진행했습니다.
이게 그 6월, 이거 사설 말해도 되나? 6월 서프 15번이랑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제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미적분, 그리고 22번의 추가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